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마표 영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엄마표 영어란 아이에게 굳이 영어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강압적으로 영어 문법이나 영어 작문이나 이런 공부를 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어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아이에게 영어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해석한 엄마표 영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를 한번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엄마표 영어를 하면 10세 이전에 하면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 수학 능력을 시험을 칠 때 굳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영어 소설도 줄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표 영어가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표 영어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총 5가지 방법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흘려듣기. 두 번째, 집중 듣기. 그리고 세 번째, 영어 원서 읽기. 그리고 네 번째, 영어로만 영상 노출하기. 그리고 5번째는 영어로 글쓰기. 그럼 각각 단계들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흘려듣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CD를 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만들기를 하면서 블럭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방어 기제도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영어를 듣게 되는 겁니다. 공기처럼 그냥 막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의 음역대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eparated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separated가 지금 내 귀에 들어왔구나 하는 정도의 인지 상태를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 듣기입니다. 집중 듣기는 아무래도 아이가 파닉스라든지 아니면 사이트워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야지 집중 듣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느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책을 앞에 두고 그 책의 CD를 듣습니다. CD를 들으면서 그 CD에서 말하는 책의 문장을 따라서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일단 듣기 실력이 향상되고 눈으로 읽고 있으니까 읽기 실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많은 작가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아이의 원래 읽기 능력보다 한 두세 레벨 더 높은 청독을 하게 되더라도 쉽사리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한 권을 만약에 끝냈을 때 성취감도 어마무시하겠죠. 이런 집중 듣기를 하루에 30분 이상 하게 되면은 아이의 읽기 실력과 듣기 실력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 듣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만만한 책들도 당연히 많이 읽게 되고요. 그리고 만만하지 않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원서를 하루에 3권에서 5권 이상. 이건 물론 엄마가 읽어주는 거겠죠. 엄마표 영어,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체온과 엄마의 심장 소리와 이런 감각들을 느끼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 원서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3권에서 5권 정도는 되어야 아이가 영어 책을 통해서 반복되는 문장들도 얻게 되고 영어 책에서 봤던 이 단어나 문장을 집중 듣기나 흘력 듣기나 나중에 뒤에 나오는 영어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그걸 좀 더 반복 학습하면서 외우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로만 영상 노출할 것.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국어 영상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한국어 영상에 더 관심이 가고 더 집중하게 되겠죠. 만약에 영어 영상도 보고 한국어 영상을 또 보도록 아이에게 시킨다. 저라면 영어 영상에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 30분 정도만 멍 때리고 영어 영상 보고 있으면 엄마가 좀 있어 한국어 영상 틀어주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한국어 영상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오히려 나중엔 점점 영어 영상을 더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영어 영상만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영어 영상 노출 방법은 아이에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저는 2시간 넘어가면 아이가 이상하게 영상에 되게 중독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영상 얘기만 한다든지 영상을 안 보여주면 막 화를 낸다든지 하는 단계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가급적 하루에 2시간 이하 영상을 노출해주고 단 영상 선택권은 아이에게 완전히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영상을 보게 되죠. 단 영어로만.
그리고 어느 책에서는 얘기하기를 아이가 3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서 얻게 되는 그 영어 문장 노출 수는 영어 유치원은 훨씬 능가하고요. 우리 일반 성인들이 보는 일간지나 주간지의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영어 문장들이 쏟아지는 겁니까? 그 영어 문장들이 어쩌면 이 아이가 흘려듣기를 하면서 들었던 단어나 문장일 수도 있고, 아이가 책에서 봤던 영어나 문장, 혹은 집중 듣기를 하면서 들었던 영어나 문장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들, 이 네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의 영어 시너지 효과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쓰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영어 쓰기라는 것은 들은 것과 읽은 것이 많을 때 쓸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영어 그림책에 있는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문장을 쓰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영어 일기를 써보고 싶다. 아니, 한국어 일기를 써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한국어 일기를 써주고 옆에는 영어로 번역해주는 방법도 어떤 작가분께서는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이에게 A4 용지 한 장을, 어느 정도 쓰기가 단련된 아이라면 A4 용지 한 장의 분량을 아이가 스스로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틀린 문장이든 틀린 문법이든 막 이렇게 쓰더라도 절대 첨삭해주지 않고, 왜냐면 내가 쓴 글에 누가 첨삭을 해주면 기분 나빠져서 저라도 또 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아이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A4 용지 한 장을 쓴 것에 대해서 칭찬해줍니다. 잘했다고. 그리고 나면 아이가 영어 영상이나 그 영어 책을 접하면서 자기가 쓰고자 했던 그 문장이 거기서 나왔을 때 다음에 일기를 쓸 때 한 번 더 그걸 되새김질 해보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영어 쓰기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쓰게 된다면 전 무조건 영어 실력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에게 지금 2년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엄마표 영어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